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게라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찍을 내용은 점화 플러그, 자동차 점화 플러그에 관한 건데, 점화 플러그란 쉽게 설명드리면 불을 붙이는 하나의 라이터 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부싯돌이 될 수도 있고 전기적인 딱딱 요런 스파크죠, 스파크. 화염의 시작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 점화 플러그. 근데 디젤은 점화 플러그 없습니다. 없어요. 네. 특히 압축으로 인해서, 압축열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디젤이 불이 더 잘 붙어요. 디젤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불이 제일 잘 붙는 게 디젤이에요, 디젤. 그래서 이거 옛날에 나 그 어릴 때 테스트 때 해봤어. 조건이 맞으면 이게 자연 발화가 된대. 그래서 나는 경유에 이렇게 아무리 붙여도 불이 안 붙는 거야. 라면 썼는 그 냄비에다가 이제 경유를 이제 많이 넣었어. 또 넣고 팔팔 끓였지.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팡 터지더라고. 그래서 팡 하면서 주변의 화염으로 팍 이렇게 됐었어. 흰 눈썹에 흰머리가 됐었지 그때. 경유는 불이 잘 붙어요,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점화 플러그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열 플러그도 첫 시동 때만 이제 기관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이 안 붙으니까 인위적으로 초반 시동 때만 이제 작동을 하지, 실제로 디젤 기관이 운행되는 기간 동안은 작동을 하지 않아. 노후화됐을 때 나오는 증상은 일단 이제 아이들 불량, 가만히 서 있을 때 차량이 부룩부룩 이렇게 전다던가 약간 불쾌한 진동이 올라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거는 이제 플러그가 교환 시기가 됐다라고 인지를 하면 돼요. 점화 플러그 노후화가 진행되면은 발생되는 증상이 진동이랑 이제 노킹이랑, 그리고 이제 점화가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엔진 체크 등이 잠깐 들어왔다가 꺼지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화라 그래서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점화 플러그가 출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요 팁이 무너진 거예요, 팁이. 근데 팁도 무너지는데 플러그 안에 저항체가 감겨 있는데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틈에, 요 점화 플러그 요 틈에 보면은 이런 틈에 이제 슬러지가 많이 껴도 그런 문제 생겨요. 그거 이제 이거 뺄 수는 없고, 빼는 비용보다 플러그를 교환하는 게 저렴해요. 그리고 플러그 열가는 항상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열가가 요게 이제 플러그가 열가라는 게 있는데, 열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요 하얀색 세라믹이 요 냉각수랑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플러그가 냉각수랑 접촉하는 면적이 이제 적지. 근데 요즘엔 순정차들이 다 압축비를 높게, 그러니까 자연흡기 차량들도 압축비를 높게 써요. 근데 터보차도 거의 7짜리로 다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5짜리는 사실 찾아보기는 요즘 차에서 힘들어요. 옛날 차에는 이 5짜리를 써야 돼. 그럼 이건 이제 Q&A가 또 달릴 거야. 열가가 높으면 뭐가 좋고 낮으면 뭐가 좋냐 설명을 드리면, 점화 플러그 열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 RPM, 그러니까 실린더 안에 유입된 공기랑 연료가 적은, 그러니까 열량이 적은 에너지를 폭발시킬 때는 이제 플러그 열가가 낮은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비례되는 건데, 고열량 화염 같은 경우는 열가가 높은 걸 써야 되고, 그 이유가 이 낮은 걸 쓰면은 플러그 자체가 소선돼서 녹아버려요. 이게 이제 냉각이 이렇게 냉각수랑 접촉이 안 되니까 녹아버려요, 플러그. 고열량일수록 콜드, 저열량일수록 핫타입, 이렇게 나뉘는 거죠. 자, 추가 촬영입니다. 추가 촬영. 이거는 뭐 짧게 잘라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촬영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점화 플러그의 열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이게 높으면 어떤지 낮으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너무 낮았을 때랑 너무 높았을 때, 그때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가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점화 플러그 온도가 쉽게 이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터보차 과급 쪽 튜닝을 하셨을 때, 또는 이제 맵핑을 했을 때, 아니면 다른 뭐 서킷에서 더 많이 운영을 할 때, 순정 플러그 꼈을 때 이제 미스파이어라고 프리 이그니션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요 플러그 팁 부분이
냉각이 되지 않다 보니까 팁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압축하는 압축 행위만으로도 디젤 차량처럼 조기 점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 이제 냉각이 좀 필요한 높은 열가를 쓰게 돼요. 높은 열가를 쓰게 되면은 이제 플러그가 이제 좀 더 잘 식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7이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옛날 자료라서 그런 거고, 요즘은 보통 7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좀 하드코어하게 운영되는 차들은 8,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0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 열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플러그가 계속 냉각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플러그는 자기 청정 온도라 그래서 플러그가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제 온도, 그게 이제 보통 450에서 850도라고 하는 이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플러그 같은 경우는 500에서 600도 정도만 돼도 충분히 자기 청정 온도가 지켜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보통 플러그 열가를 보통 동호회 검색을 해보고 뭐 좀 튜닝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높은 열가를 사용하세요. 그게 이제 이유가 보면은 좀 과격하게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서킷에서 타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동호회 내에서 검증됐다라기보다 그분들의 말이 이제 인지도가 좀 높은 상황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열가를 막 8이나 9, 10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때 이제 제네시스 쿠페가 처음 나왔을 때도 열가 10짜리가 유행처럼 막 판매되는 적이 있는데, 근데 너무 높은 열가의 플러그를 쓰면은 왜 안 좋은지를 설명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항복전압이라고 해서 스파크나 번개 같은 게 칠 때 그 얘가 이제 필해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이제 전기를 유도해서 스파크가 이쪽으로 발생되게 유도를 하는 건데, 너무 높은 열가의 온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플러그가 이제 계속 냉각이 되면서 연소실 안에 타고 남은 타르죠, 타르. 검댕이, 숯검댕이가 이렇게 이 사기에 이렇게 묶게 돼요. 이렇게 묶게 되면 점화 플러그가 실제로는 이쪽으로 시켜야 되는데, 이쪽 저항이 더 낮으니까 이 팁 쪽으로 그 점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 세라믹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화가 제대로 이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RPM 때 노킹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열가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높은 열가는 플러그를 많이 취급하는 튜닝 샵에 가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이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점화 플러그의 종류, 니켈 더 이상 안 쓰고, 백금 쓰긴 하는데 없어지는 추세. 이리듐 플러그가 지금은 거의 이제 대중화된 플러그. 슬림 형태의 점화 플러그가 순정 이리듐이라 그래서 10만 동안 안 갈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메이커도 10만에 갈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근데 안 그래. 실제로는 보면은 실제는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 나오잖아, 이리듐 플러그. 근데 여기 보면 싱글 이리듐 플러그도 있어. 싱글이요? 아직 싱글이야. 그러니까 여기만 뾰족한 요 바늘 부분만 이리듐이고 이 반대쪽은 이리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반대쪽이 이제 문제가 돼,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옛날에 미니들이 특히 이런 사건이 많았는데, 순정 플러그 한 번도 안 갈고 10만 타잖아. 이 팁이 없어졌었어. 이 팁이. 그러니까 이 기역자로 꼬부러진 이게 없어졌다고.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찾아봤더니 엔진에 끼어 있었어, 실린더에. 그 이제 실린더 다 긁혀가지고 오일 막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체 주기가 그래도 한 5만 이내에는 갈아주는 게 좋아요. 이거 얼마 안 하거든. 9,000원, 10,000원 분야 안 해. 싱글은. 근데 더블 이리듐 같은 거 있어. 그런 거는 이제 비싸지. 그런 거는 오래 쓸 수 있지. 얘처럼 이런 거. 얘도 근데 싱글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따로 급판을 여기다 붙여놓은 타입이 있어 또. 그러니까 되게 많아. 얘 보면은 이게 다 이리듐이야 이게. 이게 다 이리듐이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멀티극도 있고, 멀티극성을 가진 이런 타입들도 있어요.
유럽 타입들은 보면 이제 여기서 화염이 생기는 거지. 이제 레이스에서 많이 쓰는 건 요런 타입. 요런 타입을 왜 쓸까? 뭔 개소. 이게 플러그가 들어가면 연소실 안으로 이렇게 쏙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이렇게 둥그런 천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팁이 이렇게 꾹 이렇게 내려야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항이 되기도 하고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소실에 침범하지 않는 타입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평평하게. 그래서 더 많은 연료랑 더 많은 공기를 혼합할 수 있게. 근데 이게 요 타입들은 되게 비싸요. 근데 요것도 이제 레이싱 타입 플러그야. 여기 보면은 여기 뾰족하게 홈을 폭 파놨다고. V컷을. 근데 이건 NGK 특허야, 특허. 플러그 팁을 이렇게 파는 거야. 왜 팔았을까? 그 화염의 크기를 키우려고, 이만하게 키우려고. 홈이 생기면 그만큼 더 커지니까. 응. 폭발력을 이제 화염 전파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요 V컷을 했다고. 근데 이건 NGK 특허인데 원래는 덴소가 먼저 했어. 덴소가 낸 특허는 이 반대편이야. 근데 덴소가 낸 특허는 반대편이 파여져 있어. 아까 말씀하신 핀에 이제 이렇게 파놨어. 근데 성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능이 괜찮게 나오니까 NGK도 거기다 팠어? 그러면 이거다 파. 이렇게 해서 이제 지들끼리 특허 경쟁을 또 해요. 재밌어 그런 것도 보면. 그리고 이게 플러그 팁이 아무래도 이게 기역자로 꺾여 있잖아. 그래서 이번 편에도 레이싱 메케닉들을 위한 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기역자로 꺾인 거 있잖아요. 이 꺾인 거. 근데 이게 연소실에 조여 보면은 조이기 전에 내가 마킹을 해. 그래서 이 구부러진 게 흡기 쪽으로 가는지 배기 쪽으로 가는지 그거를 이제 마킹을 해가지고 딱 조여 보면 보통은 랜덤이에요. 보통은 360도 중에 그냥 아무렇게나 고정이 되는 게 형식이에요. 근데 점화 플러그의 구조를 잘 보면은 그 가스켓이 들어가요. 가스켓. 근데 이 가스켓이 그러니까 이 각도로 따지면은 90도 이상 거의 한 100, 심하게 한 180도까지도 커버가 가능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플러그 팁을 놓을 수가 있어. 흡기 쪽으로 놓으면 이 구부러진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오는 공기랑 연료가 이 플러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거든. 근데 배기 쪽으로 가거나 흡기 쪽으로 가거나 출력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최고 마력의 차이는 없어요. 같은 300마력이어도 보통 300마력짜리 차들이 다이노 런타임이 평균 12초 정도 나와요. 근데 300마력인데 12초잖아. 근데 거기서 11초 만에 얘가 찍는다. 그러면 얘는 달려보나 마나 이 11초 만에 300마력을 찍은 애가 빨리 나와. 아주 작은 변화를 줬을 때 아주 크게 차가 변하는 게 있어. 그런 거 이제 이번엔 플러그니까 플러그로만 알려주는 거지. 플러그로만 알려드리면은 흡기 쪽으로 놨을 때는 확실히 이 플러그가 냉각되는 것도 더 빠르고 그러니까 냉각이 잘 돼. 그래서 열가를 조금 다른 차들에 비해서 내려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플러그 팁하고 팁 간의 거리가 0.8mm인데 나는 이 간극을 넓혔다고. 넓힌 이유가 아까 그 특허 마냥 크기를 자꾸 키우고 싶어했던 거지 나는. 그 화염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게 하려고 그 팁과 팁 간의 간극을 넓혔어요. 0.1mm 정도 넓히고 이 플러그 팁의 방향을 흡기 쪽으로. 근데 배기 쪽으로 놨을 때도 이점이 되게 많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아무튼 플러그 팁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 그게 이제 레이싱 메케닉들한테 주는 팁이에요. 팁. 연비가 좋아져. 아 정말요? 저 RPM 때 연비가 좋아.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이 넓어서 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9 RPM 때 이제 노킹 나. 넓힐 때 이게 억지로 이렇게 벤치 같은 거 확 이렇게 하면은 크랙이 가서 팁이 소손될 수 있으니까 그 필러 게이지로 이렇게 천천히 밀어넣는 형태로 조금씩 벌려야 돼. 근데 옛날 차들 내가 정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그 간격을 주기적으로 맞춰줬어. 엔진오일 갈 때마다. 왜냐면 이렇게 그때는 간격이 플러그 팁 가는 간격이 일반 차가 1.2mm, 지금보다 훨씬 넓었지. 근데 그게 오일 갈 때 와 보면은 전기가 와자직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팍 이렇게 때리는 거라서 이 팁이 이렇게 벌어져 점점.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기능사를 99년도에 땄거든. 99년도에 기능사 자격증 딸 때 그 팁 간격 맞추는 그 시험도 봤어. 거기에 필러 게이지를 넣고 이게 우라탄 망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격을 맞추는. 근데 그때는 1.2mm, 지금은 0.8mm. 마지막으로 플러그 관리의 중요성. 플러그의 관리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플러그 팁이 소선돼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팁이 떨어져서 실린더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엔진을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화 플러그는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5만원에 한 번은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다 4기통 아니면 6기통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환 비용이 그렇게 비쌀 거예요.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그래도 한 5만에는 한번 교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플러그 하나 때문에 엔진에 데미지를 입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심한 경우에는 그 플러그 팁 주변이 소선된 경우에는 이 플러그를 뺄 때 이 탭이 다 무너진 상태로 뽑히니까, 그렇다고 이제 안에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드릴링을 해가지고 그 탭을 내는 것도 되게 리스크가 크고, 그 쇳가루를 빼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에어로 불거나 뭐 배기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에어를 계속 쏘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래도 피스톤하고 피스톤 링 요 갭, 피스톤하고 1번 압축 링 사이, 거기 히트댐이라고 하는데 그 히트댐에 그 쇳가루가 들어간 거는 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쇳가루가 실린더를 솔직히 다 긁는 거거든. 그리고 링하고 피스톤하고 갭이 있으면, 이게 피스톤 링이라고 치면 요 갭이 있어. 요 갭 안으로 이제 가루가 들어가면은 엔진 열어야죠. 플러그 때문에 코일이 뻥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점화 코일은 또 비싸잖아요. 자주 교환하는 거 말고는 없다. 이상 자동차 점화 플러그 끝.